에피소드 2 1302호의 발소리. 영진 아파트 103동 1202호에는 새벽마다 같은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물이 새는 줄 알았다. 천장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한 방울, 잠깐의 침묵, 또 한 방울. 하지만 천장은 말라 있었다. 벽지도 젖지 않았고 형광등 주변에도 얼룩 하나 없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났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정확해졌다. 물방울이 아니라 발소리였다. 젖은 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 그리고 그 바닥은 박선영의 집 천장 바로 위에 있었다. 또 시작이네. 박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42. 야간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불을 모두 켜놓고 있었다. 거실, 주방, 현관, 아이방. 불을 켜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소리는 불빛을 싫어하지 않았다. 불이 켜져 있으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다. 엄마, 왜 깼어? 위에 누가 와? 아니야, 자. 근데 왜 자꾸 걸어? 선영은 아이방 문틈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9살 민주는 베개를 끌어안고 서 있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또렷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먼저 알아챌 때가 있다. 집안에 들어온 것이 사람이 아닌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닌지, 그리고 위층에서 걷는 것이 위층 사람이 아닌지. 위층은 빈집이야. 알아.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빈집인데 누가 안에서 나가고 싶대.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주는 선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거실 천장 한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얼룩도, 아무 금도, 아무 그림자도. 그런데 민주는 누군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민준아, 엄마, 응? 저 누나는 왜 발이 젖었어? 그 순간 발소리가 멈췄다. 선영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민주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손을 들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하듯이. 손 내리지 못해? 누나도 손 흔드는데. 천장에는 아무 손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거실 조명이 한번 깜빡였다.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천장에는 물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다. 하얀 석고 천장 한가운데 민준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자리. 선영은 물방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물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천장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빨려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엄마는? 엄마가 확인하고 올게. 올라가지 마. 왜? 누나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선영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관리사무소 번호는 저장되어 있었다. 새벽에 연락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서 1302호 이야기를 꺼내면 미안함보다 먼저 침묵이 돌아왔다. 한참 뒤 경비원이 전화를 받았다. 관리사무소입니다. 12025인데요. 또 위에서 발소리가 나요. 몇 시입니까? 새벽 3시 33분이요. 창문 잠그셨습니까? 창문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잠그셨냐고요? 선영은 거실 창문을 보았다.
분명 잠겨 있었다. 하지만 잠금 장치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안에서 잠근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잠근 것처럼. 12층 창문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현관문은요? 잠겨 있어요. 화장실 문은요? 화장실 문은 왜요? 거기가 제일 먼저 열립니다. 선영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집 안쪽 짧은 복도 끝. 화장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아까까지 닫혀 있었다. 분명히 닫아두었다. 민준이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을 무서워해 선영은 항상 문을 닫아두었다. 그런데 지금 문틈은 손가락 2개만큼 벌어져 있었다. 문 안쪽은 어두웠다. 거실불이 켜져 있는데도 그 어둠은 환해지지 않았다. 아저씨, 1302호 진짜 빈집 맞아요? 빈집입니다. 그럼 왜 걸어요? 빈집이라서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 사는 집이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경비원이 숨을 삼켰다. 선영은 그가 무언가를 더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래 알고 있었고, 오래 모른 척했다는 것도. 선영 씨, 네? 혹시 천장에서 아이 목소리 들리면 대답하지 마세요. 아이 목소리요? 자기 엄마 찾는 목소리요. 선영은 민준의 방문을 보았다.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 아래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아이방 불은 켜두었어야 했다. 그녀가 방금 켜두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아이방 쪽으로 걸어갔다. 발밑에서 마른 장판이 아주 작게 울었다. 그 위로 천장에서 다른 발소리가 겹쳤다. 선영이 한 걸음 걸으면 위에서도 한 걸음. 선영이 멈추면 위에서도 멈췄다. 민준아, 응? 문 열어봐. 못 열어. 왜? 누나가 문 앞에 있어. 선영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등 뒤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천장이 아니었다. 바로 등 뒤. 아이방문과 거실 사이의 좁은 복도. 그녀가 서 있는 그 자리 뒤쪽. 선영 씨, 듣고 있습니까? 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요? 뒤돌아보면 위층이 됩니다. 그 말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 선영은 아이방 문 손잡이를 붙잡았다. 차가웠다. 금속이 아니라 물속에 오래 잠겨있던 손을 잡은 것처럼 차가웠다. 민준아, 엄마가 문 열게. 엄마. 응? 문 열기 전에 물어봐. 뭘? 나한테만 아는 거. 선영은 문 손잡이를 놓았다. 민준의 목소리는 문 안쪽에서 들렸다. 분명히 문 안쪽이었다. 그런데 조금 전보다 낮았다. 바닥 가까이에서 들렸다. 아이가 엎드려 말하는 것처럼. 아니, 문 아래 틈에 입을 대고 말하는 것처럼. 민준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 뭐야? 콩자반. 정답이었다. 하지만 선영은 문을 열지 않았다. 민준은 콩자반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오이였다. 콩자반을 싫어하는 사람은 선영이었다. 어릴 때부터.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사소한 것. 뭐 민준이 아니지. 엄마, 누구야? 문 열어줘. 민준이는 어디 있어? 위에. 선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아이방 안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작고 가늘고 너무 오래 서서 있던 아이의 목소리. 내가 잠깐 데려갔어요. 어디로? 우리 집. 선영은 경비원과의 통화가 끊긴 것을 알아차렸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휴대전화 화면에 주소 하나가 떠 있었다. 영진 아파트 103동 1302호. 그리고 그 아래 하차 완료. 하차 완료? 택시가 왔거든요. 선영은 아이방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112를 눌렀다. 신호음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누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통화는 바로 연결됐다. 영진경찰서 상황실입니다. 말씀하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현재 위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아파트 103동 1202호. 위층이 빈집인데 위에서 누가 걸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거기 있다고 해요.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아주 짧게 침묵했다. 그 침묵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신고자분,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시고 아이방 문은 열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죠. 문 안쪽 목소리가 아이 목소리여도 열지 마십시오. 경찰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조금 전부터 같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집에서요? 1202호 아래 세대 전부입니다. 선영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발소리는 더 이상 위에서만 들리지 않았다. 아래에서도 들렸다. 1102호, 1002호, 902호. 한 층씩 내려가며 같은 발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영의 집에서는 여전히 위에서 들렸다. 어딘가에서 내려가는 발소리와 자기 집 천장 위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발소리. 두 소리가 서로 겹쳐졌다. 우리 집 위에 누가 있어요. 13025는 관리기록상 공실입니다. 공실이면 왜 이렇게 많이 걸어요? 통화, 제가 받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낮고, 더 짧고, 마치 불안한 말을 일부러 반으로 잘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영진경찰서 서도윤 경위입니다. 신고자분, 지금 아이방 앞에 계십니까? 네. 문에서 2걸음 물러나세요. 민준이는 계단을 몰라요. 무슨 말이야? 내려가는 계단이랑 올라가는 계단이 달라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줌마가 알려줘야 해요. 우리 애를 돌려줘. 내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끔찍했다. 선영은 어쩌면 이 아이도 갇혀있다는 생각을 했다. 민준처럼, 자기 아이처럼. 어느 밤부터 어느 문 안쪽에. 그럼 누가 데려갔어? 엄마 목소리요. 누구 엄마? 듣는 사람 엄마요. 그 말과 동시에 휴대전화 너머에서 서도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아니, 통화가 멀어진 것이 아니었다. 선영의 집 안으로 다른 소리가 들어왔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 선영이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믿었던 목소리. 선영아.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거실에서 들리지 않았다. 천장 위에서도 아니었다. 아이방 안에서도 아니었다. 화장실. 아까부터 조금 열려있던 화장실 문틈.
그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불렀다. 문 좀 열어봐. 신고자분,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가족 목소리입니까? 엄마예요. 돌아가신 분입니까? 네. 그럼 대답하지 마세요. 선영아, 엄마 춥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생전에 추위를 많이 탔다. 겨울이면 양말을 2겹씩 신었고 여름에도 얇은 카디건을 걸쳤다. 그래서 그 말은 너무 어머니다웠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사람이 만든 말 같지 않았다. 민준이도 여기 있어. 거짓말. 아이가 춥대. 거짓말이에요. 문 열어. 열면 안 돼요. 두 목소리가 동시에 말했다. 하나는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 하나는 모르는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민준의 울음소리가 아주 작게 섞여 있었다. 선영은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민준의 울음소리는 이상했다. 아이 방 안에서 나지 않았다. 천장 위에서 났다. 1302호, 빈집. 그 빈집 바닥 어딘가에서 민준이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 민준아,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 천장 위의 발소리가 갑자기 빨라졌다. 젖은 발이 달리기 시작했다. 선영의 머리 위를 가로질러 주방 위를 지나 현관 쪽으로, 그리고 다시 거실 가운데로. 발소리는 어른보다 가벼웠다. 아이보다 느렸다. 마치 누군가의 발이 기억 속에서 걷는 것처럼 박자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름 부르면 찾아와요. 뭐가? 문 안에 있는 거요. 화장실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렸다. 선영은 그 틈으로 자기 집 화장실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세면대, 수건거리, 민준의 파란 칫솔. 하지만 문틈 안에는 복도가 있었다. 낡은 아파트 복도. 양쪽으로 세대문이 늘어서 있고 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그곳은 13층이었다. 선영은 알 수 있었다. 본 적이 없는 복도였지만 숫자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화장실 문 안쪽이 1302호 앞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 화장실이 아니에요. 무엇이 보입니까? 복도요. 13층 복도 같아요. 문에서 떨어지세요. 민준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쪽은 위층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요? 1302호는 집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 말은 선영이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일부러 잊게 만든 사실처럼. 1302호는 집이 아니라 문. 문이면 열리기 위해 존재한다. 닫혀 있어도, 비어 있어도. 누군가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 아줌마. 선영은 화장실 문틈 너머를 보았다. 13층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민준이었다. 잠옷차림, 맨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등 뒤에 1302호 문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엄마... 민준아, 거기서 움직이지 마. 할머니가 문 열래. 안 돼, 절대 안 돼. 선영아, 엄마가 아니면 누가 아이를 데려오겠니?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해. 그럼 어떻게 말하니?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목소리를 훔친다. 기억을 훔친다.
사람이 사랑했던 말투를 배워 가장 약한 문을 두드린다. 말해봐. 말하지 마세요. 말해. 신고자분,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세요. 네, 집 안에 있는 거울을 보지 마세요. 거울이요? 1302호로 열린 문은 거울을 통해 뒤쪽을 보여줍니다. 보면 뒤돌아보게 됩니다. 선영은 거실 벽을 보았다. 현관 옆 전신 거울, 평소에는 외출 전 옷매무새를 보던 거울. 그 거울 속에는 선영의 뒷모습이 비쳐야 했다. 하지만 거울 속 선영은 앞을 보고 있었다. 거울 안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이리 와. 아니야. 엄마가 불렀어. 아니야,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거울 속 선영은 웃지 않았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웃으며 흉내내는 것은 가짜처럼 보인다. 하지만 감정 없이 똑같이 말하는 것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다. 민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걸음 움직였다. 1302호 쪽으로. 그쪽 아니야. 누나,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왜? 그건 내려가는 게 아니야. 시베이트 층수 표시가 켜졌다. 13, 그리고 숫자가 받댑니다. 1301. 선영은 그 숫자가 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호수도 아니었다. 그것은 도착지가 아니었다. 승차 위치였다.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표시가 보입니까? 1301이라고 떠요. 그럼 아직 문이 다 열린 게 아닙니다. 다 열리면요? 누가 타야 다칩니다. 누가요? 살아있는 사람. 선영은 화장실 문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서도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모든 엄마는 같은 약점을 가진다. 아이가 문 너머에서 부르면 문은 더 이상 문이 아니라 몸이 된다. 자기 몸을 찢고 들어가서라도 아이를 꺼내고 싶어지는 것. 민준아, 엄마 봐. 어디 봐야 돼? 거울 보지 말고 문도 보지 말고 바닥 봐. 바닥에 발자국 있어. 따라가지 마. 근데 내 발자국이야. 민준의 앞에는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작은 발자국, 아이 발 크기. 그런데 발자국은 민준의 발보다 먼저 생기고 있었다. 한 걸음 앞에, 또 한 걸음 앞에. 민준이 움직이지 않아도 민준이 걸어갈 길이 먼저 젖고 있었다. 그거 따라가면 나처럼 돼. 누나는 어떻게 됐는데? 집에 도착했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엄마가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뭐가 도착했다는 거야? 택시야? 여긴 12층이야. 택시는 층으로 안 와요. 그럼 어디로 와? 문으로 와요. 아이 방 문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다. 축축한 영수증이었다. 선영은 집어들지 않았다. 그래도 글자가 보였다. 탑승 시각 2시 3분. 하차 시각 2시 17분. 출발지 영진 터널. 도착지 영진 아파트 103동 1302호. 분시의물 남자아이 1명. 안 돼. 친구자분, 지금 현관으로 나가십시오. 민준이가 저 안에 있어요.
그건 아이방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1302호 안쪽입니다. 선영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은 너무 커지면 오히려 현실처럼 들린다. 아이방이 1302호 안쪽이라니. 화장실 문이 13층 복도라니. 천장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사실은 자기 집 안을 걷고 있다니. 그런데 선영은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이미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거실 벽지가 낯선 색으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주방 타일 사이에 검은 물때가 생기고 있었다. 현관에는 처음 보는 작은 신발이 놓여 있었다. 노란 장화 한 켤레. 아이용. 안쪽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유라. 내 거예요. 너 1302호에 살았니? 살려고 있어요. 살려고? 택시 타고 왔는데 엄마가 먼저 들어갔어요. 문 안으로? 네. 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선영은 그 목소리에서 공포보다 긴 기다림을 들었다. 오래 울면 울음도 닳는다. 오래 무서워하면 무서움도 말라붙는다. 그 아이는 무서워하는 법마저 잊은 것 같았다. 엄마가 문 열어준다고 했는데. 안 열어줬구나. 아니요. 그럼? 엄마가 열어줬어요. 1302호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다. 그 어둠은 방 안의 어둠이 아니었다. 깊은 물속처럼 출렁였다. 근데 들어간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엄마 목소리요. 문 안에서 노년 여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선영의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다. 민준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경비원의 목소리였다. 서도윤의 목소리였다. 윤혜린의 목소리였다. 조금 전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문 안쪽에서 겹쳐졌다. 문 열어. 싫어. 아이를 데려가야지. 너한텐 안 줘. 이미 탔어. 민준이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택시미터기의 초록빛이 깜빡였다. 엘리베이터 안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 어두운 택시 뒷좌석이었다. 검은 시트, 젖은 바다, 그리고 반쯤 접힌 검은 우산. 엄마, 여기 택시야. 타지 마. 근데 기사 아저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준대.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미터기는 켜져 있었다. 요금은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 13020, 13020, 13020.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계속 같은 금액에서 떨리고 있었다. 신고자분, 지금 아이가 보입니까? 네. 아이에게 이름 말하지 말고 목적지만 말하게 하세요. 목적지요? 그 택시는 이름을 태웁니다. 목적지를 바꾸면 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로 말하게 해요? 1202호. 선영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주는 택시 뒷좌석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의 발은 아직 엘리베이터 바깥에 있었다. 아직 타지 않았다. 아직. 민준아, 목적지 말해. 목적지? 응, 1202호라고 말해. 1202호. 엘리베이터 안의 미터기가 한 번 깜빡였다. 13020,
12020. 숫자가 바뀌었다. 그러자 택시 안쪽에서 무언가가 낮게 흔들렸다. 화가 난 것처럼. 아니, 웃는 것처럼. 그 집은 아래야. 그래, 아래야. 아래로 가면 못 올라와. 그래도 내 집이야. 선영은 화장실 문을 향해 달렸다. 이번에는 서도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거울도 보지 않았다. 화장실 문틈 안쪽 13층 복도에 손을 뻗었다. 손은 차가운 공기를 통과했다. 그리고 민준의 잠옷 소매를 붙잡았다. 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선영은 힘껏 잡아당겼다. 그 순간 집 전체가 기울었다. 바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 천장이 발밑으로 내려오는 느낌. 1202호와 1302호가 서로 뒤집히는 느낌. 선영은 이를 악물고 민준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다.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하지만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떨림이 있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요. 선영은 민준을 안고 뒤로 넘어졌다. 그녀는 다시 자기 집 거실 바닥에 있었다.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다. 아이방 문도 닫혀 있었다. 전신 거울은 깨져 있었다. 거울 조각마다 다른 장면이 비쳤다. 13층 복도, 터널 안, 택시 뒷좌석, 그리고 1302호 문 앞에 서 있는 노란 우비의 여자아이. 그 아이는 선영을 보고 있었다. 너도 나와. 나는 아직 목적지를 못 말했어요. 말해. 내가 들어줄게. 엄마, 그건 목적지가 아니야. 그럼 집. 나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해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집이 아니었다. 엄마도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이 도착하지 못한 시간을 찾고 있었다. 문이 열리기 전, 택시가 멈추기 전, 터널 안에서 비가 오기 전,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신고자분, 아이 목소리가 아직 들립니까? 네, 그 아이 이름을 묻지 마십시오. 왜요? 이름을 부르면 다시 손님이 듭니다. 아줌마. 응. 그럼 이름 말고 문 닫아줘요. 거울 조각 속 1302호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를 찾는 목소리,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 경찰에게 신고하는 목소리, 그리고 선영 자신의 목소리. 이제 그 문은 선영의 집안 모든 반사면에 비치고 있었다. 깨진 거울, 꺼진 텔레비전 화면, 창문 유리, 휴대전화 액정, 심지어 민준의 눈동자 안에도. 어떻게 닫아? 발소리 안 들리는 척해요. 그게 다야? 다들 듣는 척해서 열렸어요. 선영은 민준의 귀를 막았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감았다. 그러자 발소리가 커졌다. 듣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젖은 발이 거실을 걷는다. 주방을 지난다. 아이방 앞에 선다. 화장실. 박선영은 아들을 되찾았다. 하지만 1302호는 다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을 뿐이었다. 이제 발소리는 영진 아파트에서 영진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 에피소드 3. 문 밖에 윤혜린.